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시간이 끝난 줄 알았죠? 원래 수요일은 수학이 없는 날인데, 그쵸? 어, 뭐, 그렇게 됐어요. 이번 주에는 실과 말고 수학을, 비와 비율 단원을 좀 어중간히 남겨놓는 것이 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이번 단원을 마치기로 선생님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지만 수학을 열심히 하고 대신에 어느 날 하루인가 아마도 실과를 하루 종일 하는 날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실과 4시간이 있는 날이 있을 거야. 자, 그날을 위해 오늘도 나머지 시간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게요. 수학 익힘 책 53쪽과 52쪽은 벌써 해결했겠죠? 선생님 그랬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율에 대해서 배웠다, 그쵸? 그러면 이 비율을 쓸데없이 이걸 왜 배웠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비의 상태에서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율로 바꾸어야 크기를 비교하고 어느 쪽이 더 비율이 높은지, 더 낮은지 비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크기를 왜 비교해야 되는데요?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기 학교 현황이라는 자리에 여기는 지금 펜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 마크업이 되나? 마크업이 안 되네요. 그냥 할게요. 자, 글자가 안 써져서 학교 현황에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년은요, 다른 학년에 비해서 딱 봐도 남학생 수가 가장 많아요. 그쵸?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6학년의 남학생 수와, 어느 학년이 좀 남학생이 많은가? 볼까? 5학년하고 남학생 비율이 어디가 높은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요. 아까 선생님이 한번 보니까 5학년은 남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54명, 여학생이 47명입니다. 6학년은 딱 봐도 남학생 68명, 여학생 38명입니다. 와, 딱 봐도 남학생이 너무 많다, 그쵸?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학생에 대한 남학생의 비를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비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선생님 여학생에 대한 남학생의 비로 보기로 했으니까 여학생이 뭐가 된다고요? 기준량이 됩니다. 그래서 54대 47이 될 거고요. 그 다음 68대 38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얘들아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비율로 옮길 때요. 숫자가 이런 식이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올림 또는 반올림 또는 버림이 필요해요. 자, 올림은 뭐예요? 무조건 한 단위 올리는 거죠. 반올림은요, 0, 1, 2, 3, 4까지는 버리고 5, 6, 7, 8, 9는 올리는 거다. 그렇죠? 버리는 건요, 무조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자, 54를요, 1의 자리에서 버리면 얼마죠? 50. 54를 1의 자리에서 올리면요, 뭐죠? 60이 된다. 그렇죠? 기억나나요? 그런데 올림이나 버림은 이렇게 오차가 많아서 우리는 반올림을 갖다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54를 반올림하면 얼마죠? 50. 47을 반올림하면요? 50이네요. 자, 68을 반올림하면 얼마죠? 70. 38을 반올림하면 얼마죠? 40. 이렇게 숫자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반올림을 활용해서 숫자를 조금 정리를 하고 비율로
바꿔야 해요. 그래야지 숫자를 나중에 크기를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37, 48 이런 거는 통분할 수가 없어요. 통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기 때문에 반올림, 오차가 가장 적은 것인 반올림을 활용해서 숫자를 조금 정리한 다음에 비율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5학년의 비율, 여학생에 대한 남학생의 비율 50 나누기 50 50분의 50 거의 1이다 그쵸? 6학년은요 68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다 다시 커져라. 커지고 이거 잘 나가면 또 없어지거든요. 깜짝이야. 70 나누기 40은 40분의 70 4분의 7 1.75 찾았나요? 자 그러면 어디가 남학생 비율이 높은가요? 그렇지. 6학년의 남학생 비율이 확실히 높다는 게 보인다 그쵸? 5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1이다 그쵸? 거의 비슷하다 그쵸? 그런데 6학년은 거의 남학생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가깝게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얘들아 비율이 사용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언제 또 비율이 사용되는지 교과서에서 한번 같이 어느 때 사용되는지 한번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300km를 갔대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렇지. 시간. 거리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바로 봅시다. 걸린 시간은 2시간. 거리는 300. 그럼 바로 나왔죠. 300 대 2. 비율로 나타냈고요. 비율로 나타내면 300 나누기 2 150 끝! 그래서 이 고속철도는 시간당 150km를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뭐의 개념이냐면요. 속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막 가면 아빠가 운전하고 갈 때 시속 50km, 시속 60km, 도로에 올라가면 시속 100km 이런 거 나오죠. 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 속력의 개념을 쓸 때 비율이 사용이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인구를 얘기할 때요. 인구 면적에 비해서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구 밀도라고 하거든요. 인구 밀도. 글자 틀려. 인구 밀도를 알아볼 때도 비율이 사용됩니다. 자, 넓이가 서울은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사람은 이만큼 살아요. 강원도는 면적이 이만큼인데 사람이 이만큼 삽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넓이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넓이가 되고요. 인구의 비율이 인구의 수가 뭐가 돼요? 비교하는 양이 되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봅시다. 기준량. 넓이. 그쵸? 계산을 해보면 서울의 인구와 넓이 각각 얼마인가요? 각각 얼마냐면 눈에 보면 보인다. 그쵸? 자, 그럼 비율로 바로 나타내 봅시다.
B로 먼저 나타낼까요? 아, 이게 숫자가 좀 어중간한데 이건 노트에 좀 합시다. 자, 서울은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B를 한번 먼저 따져볼게요. 인구가 얼만큼이냐면 이게 지금 얘가 기준이다, 그쵸? 그러면 보면 몇 대 몇이 되냐면요. 서울은 9, 8, 5, 7, 0, 0, 0 대 6, 0, 5가 됩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985만 7천 명, 7천 대 605가 되는 거예요. B로 따져보면요. 자, 그럼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요. 9, 8, 5, 7, 0, 0, 0 나누기 6, 0, 5가 되겠죠. 그치? 그쵸? 그럼 9, 8, 5, 7, 0, 0, 0 나누기 6, 0, 5 해보면요. 1, 6, 0, 5, 3, 8, 0, 7. 한 6번 들어가겠네요. 6, 6, 36이니까요. 6, 5, 6, 30. 6, 6, 36. 그쵸? 7, 7, 1, 0. 그쵸? 한 3 정도 되겠네요. 3은 안 되고, 2는 들어가고 3은 안 될 것 같아요. 2는 되겠네요. 1, 2, 1, 0, 0, 6, 5, 0. 얼마냐면, 한 6, 9, 54니까 9번. 6, 9, 54. 그쵸? 그러면은 100.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귀찮아. 그치? 참자. 그러면 약 또 한 3번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계속 이제 아마 떨어질 거예요. 뒤로 주주주 소수점이 나올 거야. 떨어지지 않아요. 한 3번 안 들어가겠네. 2번 들어가겠네, 이것도. 그래서 약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똑같지는 않고 뭐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 약이라고 하고요. 16292 비율이 이 정도 됩니다. 16,292. 요거 알아두세요.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럼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좀 쉽겠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 인구가 몇 명입니까? 1, 5, 5, 0, 0, 0, 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55만 명이네요. 면적은요, 얼마죠? 16,87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율로 따져보면요. 1, 5, 5, 0, 0, 0, 0 나누기 1, 6, 8, 7, 5가 됩니다. 될까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거 좀 지울게요. 조금 있다가 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시라. 자, 해보자. 1, 5, 5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1, 6, 8, 7, 5 한 번 안 들어가겠다, 그쵸? 한 번 안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9번 5, 9, 45, 9, 8, 7, 9, 63, 그 다음에 8, 9, 72, 그 다음에 6, 9, 54, 54니까 1 되고 1 올라가고요. 54니까 6이 올라가네요. 6, 9, 6일은, 9일은 9니까 1, 5, 1. 나오겠죠? 5, 2, 1, 3, 3. 0 내려오면요. 약 두 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약 92. 자, 이걸 선생님이 너무 계산하기 싫어했다, 그치?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가 애매할 때 선생님이 뭘 하라고 했지? 뭘 하라고 했죠? 그래. 반올림을 해야지, 반올림을. 지금 이렇게 단위를 두면요. 계산 언제 끝낼 거야? 특히 이런 숫자, 강원도 숫자 이런 거, 그 면적 넓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넓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신에 계산할 때 기준을 둬야 돼요. 자, 100을 자리까지 정리합시다. 그럼 이거는 600. 다 버리는, 이제 반올림 하면요. 그쵸? 100의 자리까지만 정리합시다. 100의 자리까지만 둘게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나요? 반올림 해야 되니까 1, 6, 9, 0, 0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넓이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인구수는요.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똑같기 때문에요. 한 요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반올림 하면요. 9, 9, 0, 0, 0, 0 하나 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얘는요. 1, 6,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60만, 99만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계산이 쉬워지겠지. 그럼 선생님 답이 너무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정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너무 하기 싫어했잖아. 이런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면서 반올림이 왜 소중한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서울과 강원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인구가 밀집되어 있나요? 당연하죠. 서울이 인구 비율이 더 높죠. 아까 16,290 정도 나왔죠. 근데 강원도는 넓이에 비하면 92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1제곱킬로미터당 서울은 16,000명이 넘게 사는데 강원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92명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진짜 많이 빽빽하게 사는 거죠. 강원도는 산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교실 벽을 꾸미기 위해서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서 회색 물감을 만들었대요. 회색을 만든다. 지혜는 흰색 200에 검은색 6ml를 넣고 슬기는 흰색 250에 검은색 10ml를 섞는데요. 어느 쪽이 더 어두운가? 그러면 검은색 비율이 높으면 어둡겠죠. 그치? 그러면 흰색에 비해 검은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기준량이 뭐가 된다? 흰색이 기준량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 검은색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다. 되나요? 자, 그럼 봅시다. 지혜 먼저 해볼게요. 지혜 거 바로 계산해 봅시다. 비율로 바로 계산해 봅시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이다. 그쵸? 그래서 비교하는 양 6 나누기 200 하면 200분의 6 해서 200분의 6 해서 이대로 둘게요. 먼저 그 다음 얘를 소수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1000분의 5, 6, 30 그래서 얘는 0.03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슬기가 한 건요. 흰색 250에 검은색 10 나누기 20, 250 됐나요? 250분의 10 25분의 1 분수로 나누면 소수로 바꾸면요. 맞죠?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40 100분의 4 0.04 그럼 누가 더 어둡겠다? 슬기가 더 어둡겠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기 말고도 비율이 언제 또 사용되느냐? 그치? 야구 선수의 타율 몇 번 때린 것 중에 안타가 나오는지 타율
할푼이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 선수는 몇 할 몇 푼을 친다, 뭐 5할 3푼을 친다 이러는데 할푼이를 뭐냐면 0. 소수 하나 둘 세 자리 있죠. 첫째 자리가 할, 둘째 자리가 푼, 셋째 자리가 리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선수가 1000번을 공을 치는데 그 중에 500번, 525번을 안타를 쳤다. 그럼 이 사람은 0.525야. 그럼 이 사람은 5할 2푼 5리를 치는 타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타율이 높은 사람은 공을 칠 때마다 공을 치면 안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치? 그럼 이 사람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잘 치는 사람. 그치? 그 다음 친구들 수학책 거기 사회책에 나왔던 축척의 개념요. 거리,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 실제 거리는 1km인데 지도에서 1cm로 나타냈단 말이야. 그런 거 축척의 개념. 그 다음 소금물의 양 비율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 그 주스 같은 거 먹는 거요. 그 다음 선생님 실과 시간에 영양정보 이런 데 보면요. 뭐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런 거 다 비율이 나타내는 비율이 사용되는 거예요. 몇 프로 이런 말은 사실은 지금 쓰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백분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비율을 크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게 분수나 소수의 크기가 달라서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또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라고 해도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에 백분율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알아볼 거예요. 되겠나요? 오늘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비율이 언제 사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수학이 김책 빠뜨리지 말고 점검해서 다음 시간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내일 목요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